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9.2%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있죠.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 2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신조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씁쓸한 신조어를 살펴본다면 9.2%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담기에는 9.2%라는 숫자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체감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 취업에 대한 긴장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취업 시장에서 단연 키워드는 직무 중심 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직무 중심 채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쌓아야 할지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먼저 NCS 특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5강, 오늘은 직업기초능력의 5번째인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을 이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자원의 개념,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시간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예산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자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자연자원, 즉 뭐 산이라던가 아니면 과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건들, 이런 컴퓨터도 사실은 다 자원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자산, 그리고 돈, 재정적인 자산, 그리고 인적 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 돈이 많던 아니면 뭐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종류는 시간 자원, 그리고 이제 예산, 돈과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시간, 돈,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모두 유한성,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은 시간 관리 능력, 예산은 예산 관리 능력, 그리고 물적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낭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얻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지만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떤 사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차이가 이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자원을 낭비하는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이제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이게 이제 자원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계획적 행동인 거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자원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리성 추구라고 하는데요. 편리성 추구라는 것은 너무 단시간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단시간으로 대충 해 편리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너무 편한 방향으로 활용해서 정말 주어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번째는 자원이 왜 중요한지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중요한지. 내가 물건 뭐 볼펜들도 엄청 많은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돈이 없고 항상 나는 시간이 없고 항상 나는 물건이 없고 뭐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는 이 노하우 부족이라는 겁니다.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구나,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관리 능력은 말 그대로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재료, 시설, 인적 자원들, 내 주변에 있는 인맥, 이런 이제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필요한 자원의 종류의 양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행사가 뭐 다음 주에 있다 한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필요해서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무슨 세미나라면 세미나 자료집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자원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물적 자원이고요. 시간 자원은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언제까지는 자료집을 다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자원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인적 자원, 누구를 모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디다 컨택을 해야 되고 하면서 인적 자원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은 얼마큼, 비용은 얼마큼 들지, 이 비용 중에 대관료는 어떻고, 자료집 비용은 어떻고, 다과비는 어떻고, 식대는 어떻고 하면서 그런 예산 자원을 필요한 양, 그러니까 그런 그 자원들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각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보통 언젠간 되겠지, 뭐 시간 되면 다 되지 않겠어라가 아니라 각각 시간 자원과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예산 자원을 각각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계획이 제대로 체크되면서 수행이 되는지,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 단계는 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제 실행을 했는지 이제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된 점은 더욱 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드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게요. 맞아.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K그룹의 어떤 이제 직원들이 무슨 단합대회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단합대회 3일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했고, 근데 가만히 3일 전에 이제 물품들을 다 구입을 했는데, 뭐 술도 사고, 뭐 먹을 것도 안주도 사고 다 샀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이미 예약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약이 가능한 곳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산 범위를 다 초과하는 그것이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돈을 더해서 예약을 했고, 그렇게 단합대회 날이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또한 구입해 둔 물건을 또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물적 자원 관리를 못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더 힘들어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필요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 같은 거, 수량 같은 거를 먼저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식으로 한번 계획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옛날에 해봤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습관대로 자원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소한 일의 경우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업무죠. 큰 경우예요. 이제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는 조금만 실수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큰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습관대로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과정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자원입니다. 시간 자원. 시간은요,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남녀노소 아주 뭐 부자든 뭐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학력이 높든 뭐 낮든 이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매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 이거는 뭐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또 미리 뭐 누구한테 빌려받거나 또 미리 좀 쌓아두거나 막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항상 바쁘다고 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짜투리 시간 하루에 5분. 나는 하루에 5분만 운동하겠다. 하루에 5분만 뭐 하겠다. 하루에 5분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을 하면 난 5분만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5분만 뭐 하겠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관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저기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TX를 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2시간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그 2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누구도 이제 방해하지 않는 저만의 시간인 거죠.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동안 못했던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했으면 그런 소중함을 못 느꼈을 텐데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절에 따라서 밀도도 틀리고 가치도 다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청년 때는 나는 젊으니까 이거는 막 헛되이 보내도 돼. 그러니까 헛되이 보내면 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이제 무분별하게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먹고 죽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 다음 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은 시절에 젊어서 고생한다 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10년 후 20년을 보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특성은 누구나에게 다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의미는 개인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 생활,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빠른 시간에 효율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로봇가 더 이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사람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경영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결과를 내는 것, 효과적인 것을 원하는 데도 있고요.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거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다 이제 고려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을 때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시간은 어차피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또 다 똑같이 멈출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좀 힘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간 절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표 보시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제 뭐 많은 양을 시장 점유율을 증가할 수도 있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주어진 시간 10분, 직원은
직원들이 10분 동안 뭐 이제 그 QC, 그러니까 품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 뭐 선배가 멘토가 멘티에게 5분 동안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입을 시켰대요. 소위 말하면 학습을 한 거죠. 일하면서 학습을 했더니 불량률이 확 줄고 생산성이 확 높아졌더라.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럴 수가.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느 날 K 씨는 직장에서 하나의 과제 공모를 내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대요. 근데 이 공모에서 입상하는 사람에게는 해외 유학의 기회가 돼서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이제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근데 시간은 흘러 다음 주에 과제 공모가 마감이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라도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됐다. 근데 자기 친구인 다른 사람은 공모에 당첨됐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공모에 응모해서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시간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특성과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 친구인 P씨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라고 한 말에서 시간의 특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한 번 주어진 시간은 더없이 중요한 이제 자원인 거죠. 자원, 리소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든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런 워킹맘들에게 직장 가서는 계속 이제 가정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고 지금 계속 걱정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업무 성과도 안 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한 집에서는 내일 뭐 팀장이 시켰는데 이거 안 해서 어떻게 회사 일을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못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 안에서의 확실하게 그 시간만은 나에게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정은 다른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가정 안에 가족들한테 이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 지금 피곤해 말하지 마. 근데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또한 이제 직장 가서는 직장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시간 낭비의 요인은 잠재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다. 따라서 시간 관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이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30분은 어떻게 했고 30분은 어떻게 아주 쪼각쪼각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단위로 내가 뭘 했는지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은 없는지 괜히 헛되이 보내는 시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딱 10분만 한번 뭐 공부를 해볼까? 10분만 책을 읽어볼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루 독서 습관 25분, 뭐 25분 독서 습관 이러면서 뭐 누구는 이제 독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딱 25분만 독서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한 책을 나눠서 이제 하면 일주일에 뭐 한 두세 권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생활 습관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 본인한테 이제 자기 개발이나 많이 인성 배양도 되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 같은 맥락이에요.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뭐 운동 체력 관리도 하고 아니면 인맥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일에서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시간을 굉장히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헛되이 보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되지 않게 무슨 시간이 오면 그 시간에 뭔가를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헛되이 그냥 뭐 1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한다. 저 사람은 뭐가 어떤 특성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과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시간 관리를 잘 하여서 일을 수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일 외에 자신의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은 삶에 있어서 직장인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개인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하면 그 시간에 학습을 하다던가 그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한다던가 그 시간에 인맥 관리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개인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시간은 이제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본인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조직의 생산성까지 같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목표의 설정과 시간 관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HC의 하루. 38살인 HC는 패션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있대요.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평온함을 즐기며 재촉이나 강요당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45분 아이를 깨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돌려보낸 후 엄마 지향적에서 업무 지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잡지를 읽는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할 때는 일에 집중할 준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하철 안에서도 오늘 뭐 아이들은 뭐 어떻게 오늘 저녁은 반찬을 뭐 할지 하면서 계속 가정 생활로만 몰입하면 업무 이제 회사 가가지고 업무에 집중하는 그 타임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복무 규정을 보면 업무에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는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9시 출근이면 9시 땡 뭐 2분 전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워밍업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요.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보다. 그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사를 쓰고 오후에는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오전에는 뭐 하겠다. 오후에는 뭐 하겠다.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한 거니까 목표를 정한 거죠. 그리고 일정표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일을 시작하면서 마감을 어기지 않는다. 그녀는 일주일에 5일 9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3일은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이제 시댁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들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주어진 시간을 짧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에 일치한 후 풍요롭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보람된 생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면서 뭐 9시 10시까지 있고 잠깐 있다가 또 전화 받고 그러면 또 점심시간 되고 그러다가 또 담배 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시간에 야근으로 이제 그때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야근을 하고 그럼 또 피곤하고 집엔 또 늦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많이 와. 그 손님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 그럼 일을 못하면 또 집에 가서 또 야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딱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일 집중 시간, 핵심 코어 시간으로 절대 전화를 안 받겠다. 아니면 이제 뭐 손님은 나중에 상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시간 관리의 이점이
및 중요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제시된 H씨의 경우 직장과 가정 생활을 함께 병행하는 여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으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가정 생각, 가정에서는 직장 생각하면 둘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장의 어려움은 이제 가정에 와가지고 잃어버리고 가정에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은 또 직장에서 일에 몰입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 요인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시에 걸려온 전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시간 관리의 오해, 이제 한번 다이어그램 보시면 시간 관리는 상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 같은 얘기는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액션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간에 쫓기면 일을 더 잘하는데 벼락치기를 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벼락치기 할 때까지는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나는 약속을 표시해둔 뭐 달력에 뭐 언제 뭐 하겠다, 언제 뭐 하겠다만 하면 나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안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자체는 유용할지 모르나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막 몰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몰아서 잠 안 자고 막 하고 또 2박 3일 동안 또 몰아서 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체력 관리라던가 이제 자기 관리에 또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 평생 직장,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그 건강 관리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과 결과의 질의 중요성.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감 기한에 대한 관념보다는 결과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한 안에 내가 질적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세일즈맨의 비애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K씨는 오늘 고객과 상담하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이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B사로부터 이제 클레임 전화가 왔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배달해야 할 테이블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고객은 오늘부터 출근하는 신입사원의 테이블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노발대발했다. K씨는 우선 전화로 B사의 담당자에게 이제 용서를 구한 다음에 배송업체한테 문의 전화를 했고 그런데 오늘따라 좀 이제 기분이 안 좋게 확인을 못했다 하면서 불시에 이제 그 클레임 전화가 와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약속을 잘 못 지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례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세일즈맨인 K씨의 경우 고객과의 상담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항의 전화 같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상담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뢰를 또 잃은 거고 지난번에 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뢰의 속도.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면 업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믿고 보는 방송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잘할 거야.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이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헛삽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그래서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요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산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대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하위 영역이 시간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예산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